자, 안녕하세요. 마야 첫 강의 시간 인터페이스와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유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마야의 인터페이스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 마야를 열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이런데요.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게 되면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게 되면 4개의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4개의 화면은 어, 컨트롤 B를 누르면 Alt B를 누르면 이렇게 저기 뭐야 배경색이 뷰포트에서의 배경색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밝은 걸로 하겠습니다. Alt 플러스 B 이렇게 누르면 배경색이 바뀝니다. 자, 4개 화면 중에 탑뷰, TOP, 탑뷰, 그 다음에 프런트, 정면이죠. 탑은 위에서 본 것, 프런트는 정면에서 본 것, 그 다음에 사이드는 옆에서 본 것, 퍼스펙티브. 퍼스펙티브는 3차원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3차원 공간. 그리드가 어떤가요? 탑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돼 있죠. 프런트도 평면이죠. 사이드도 평면이죠. 근데 퍼스펙티브는 어떤가요? 쭉 가면서 그리드가 점점 작아지죠. 이거는 입체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입체적인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들은 다 입체적인 공간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탑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 탑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4개 화면이 보이고 퍼스펙티브에서 클릭하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이렇게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큰 화면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회전을 이렇게 화면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Al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은 줌아웃. 그다음에 Alt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눌러서 하면 화면 이동 이렇게 됩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4개 화면이 됐죠. 자, 탑으로 가면은 얘는 Alt 누르고 가운데 휠을 누르면 화면 이동이나 줌 아웃은 돼요. 오른쪽 마우스 Alt 플러스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하면 줌 아웃은 되는데 회전은 안 됩니다. 회전은 안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3D라는 것은 탑뷰, 프론트뷰, 사이드뷰 이 4개의 화면을 디스플레이 D자 그의 3D라는 약자입니다. 자, D의 약자죠. 디스플레이. 근데 우리가 사람을 위에서 보면 머리 위가 보이죠. 프론트 정면에서 보면 어떤가? 눈, 코, 입이 다 보이죠. 사이드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한쪽 눈만 보이죠. 한쪽 눈, 뭐 코에 하여튼 반만 보이죠. 반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사람의 모양을 알려면 적어도 정면, 측면, 윗면은 봐줘야 그 사람의 모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D라고 하죠. 3D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화면이고, 그러면 우리가 위에 부분은 위에 이 부분은 탑셀프라 그래. 탑셀프인데 마야는 크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이 탑셀프 위에 보면 자,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자, 화살표를 누르면 애니메이션, 폴리건, 그 다음에 서페이스, 다이나믹, 렌더링, 앤 다이나믹, 커스터마이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었죠. 폴리건을 누르면 위에 옵션들이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바뀌죠. 자, 다이나믹 이렇게 바뀌죠. 렌더링 이렇게 바뀌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애니메이션을 하겠다. 애니메이션을 위주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이 애니메이션 옵션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폴리곤 모델링 방식이죠. 모델링 방식에는 폴리곤 방식과 넙스 크게 나눠서 넙스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옵션을 여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자 넙스 방식이죠. 서페이스라고도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옵션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야를 쓸 때 내가 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폴리곤 모델링을 하겠다, 서페이스 모델링 하겠다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폴리곤 한다 그러면 폴리곤을 눌러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정도 일단 아시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물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간단한 물체. 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여기도 폴리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이 그림이 나와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컴퓨터는 편리성을 위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서페이스 이렇게 커브 누르면 거기에 옵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선택해서, 자 최초에 스피어를 하나 클릭해서 어떻게 하느냐, 탑에다 갖다 대고 클릭 드래그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와이어 상태로 보이는데, 자 퍼스펙티브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자 Alt 플러스 마우스 왼쪽 회전이 되죠. 자 여기서 단축키 6번을 누르면 이렇게 6번을 누르면 입체로 되고 쉐이딩 상태라 그러죠. 4번을 누르면 와이어 상태로 됩니다. 와이어 상태 6번, 자 4번 이렇게 아시겠죠? 6번.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체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탑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되죠. 자 뷰포트에서 만들 때 우리가 탑에서도 만들 수 있고 프론트에서도 만들 수 있고 사이드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원뿔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죠. 원뿔을 탑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평상시에 바라보는 느낌이죠. 바라보는 식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뷰포트를 프론트에서 만들 경우, 이렇게 만들 경우 얘가 퍼스펙티브 보면 다르죠.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에요. 누워 있으면서 바라보는 각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렇게 지금은 왼쪽이죠. 자 그러면 또 한 번 만들죠. 또 한 번. 그럼 사이드에서 만들 경우, 사이드에서 자 어떤가요? 프론트에서 만들 때와 사이드에서 만들 때 이 원뿔이 달라지죠. 방향이.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를 만들 때 프론트 탑에서 드래그해서 만드느냐, 프론트에서 드래그해서 만드느냐, 사이드에서 드래그해서 만드느냐 전혀 달라져. 그리고 이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물론 퍼스펙티브는 이제 어떤가요? 위로 이제 올리면은 탑에서 만든 것 같이 되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려면 탑에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툴은 왼쪽에 보면은 이 툴바들이 있죠. 자, 툴이 있는데 얘가 이 마우스 모양이 선택툴이에요. 이 선택툴.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쏘 툴은 선택 툴인데 이렇게 라쏘 이렇게 드래그해서 영역에 걸쳐지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음에서 페인팅 셀렉션 툴인데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지금은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동 툴 무브 툴이라고도 하죠. 이동 툴, 얘를 선택해서 이 오브젝트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축이 있죠. 이 축, X축. 자, 그 화면에 보면은 탑 화면에 왼쪽에 왼쪽 밑에 보면은 축이 있죠. 이게 월드 축인데 월드 축이라고 하죠.
자, 이 월드축이 어떤가요? X가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 푸른계통색은 뭔가요? Z축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 계통은 Y축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 이 X축, Y축, Y축, Z축, Y축이 아니고 Z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가운데에 있는 게, 가운데 저쪽으로 뻗은 게 이제 Y축이 되겠죠. 우리가 이동할 때 이 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축을 선택할 때, 자, 이 빨간 Y축에 갖다 대고 클릭하게 되면 이 Y축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자, Z축을 클릭하게 되면 Z축으로만, 좌우로는 안 돼요. 이게 Z축으로만 이동됩니다. 아시겠죠? 위로 올리고 싶다면 프론트로 가야 돼요. 프론트로 가서 프론트에서 이렇게 Y축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클릭해서, 축의 가운데를 클릭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작업이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야 나중에 실수도 적고 감각도 집중력이 높아져서 되게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기본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회전 툴은, 자, 이 회전축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단축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클릭하면 작아지고 플러스를 클릭하면 커집니다. 자, 여기서 회전. 자, 회전은 일단 어디든지 해도 됩니다. 퍼스펙티브에서 제가 회전을 했죠. 이렇게. 얘도 회전 모양이 이제 어떤가요? 축이 이렇게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녹색도, 연두색도 있죠. 연두색 이렇게 그게 뭐냐, 이 월드축을 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왼쪽에 보면 이제 스케일 툴 이렇게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빨간 이 박스가 X축이에요. X축. 그 다음에 Z축.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를 똑같이 키우는 거 어떤가요? 이 가운데를 박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단축키로는 어떻게 되나요? 단축키로는 선택툴은 셀렉트 툴인데 Q, 단축키 Q, W는 이동 툴, R 바로 옆에 나란히 있어요. Q, W, R 단축키로 이렇게 Q, W, R 이런 식으로 단축키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Q 누르면 이동 툴로, 저기 셀렉트 툴로 가죠. W 했더니 이동 툴로 가죠. 그다음 E를 눌렀더니 회전 툴로 가죠. R을 눌렀더니 스케일로 가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이 또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채널 박스 이렇게 돼 있죠. 채널 박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채널 박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스피어를 선택했잖아요. 지금 이 스피어에 대한 이동의 위치, 그 다음에 로테이션 된 상태, 이동도 트랜스레이션이 이동인데, 이동도 X, Y, Z 축으로,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Z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고, 이런 뜻이에요. 로테이션은 얼마만큼 회전했느냐,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Z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회전에 대한 거고, 스케일은 X, Y, Z축으로 스케일을 어떻게 키웠느냐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는 지금 본다는 건데, 비저빌리티 본이 on이니까 보는 거죠. 오프하게 되면 오프하게 되면 엔터 치면 안 보이죠. 뭐가? 스피어 1, P스피어 1 안 보이죠. on 하게 되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동해서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 마이너스 2.869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0을 치고 이동하고, 얘를 0도 주고, 자, 얘를 0을 주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축 상태가, 자, 축 상태가 어떻게 된가요? 이 축이 딱 0점, 이 그리드에 0점으로 딱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회전 방향을 0을 줍시다. 한 번씩. 개념을 알아야 하니까, 개념이 중요하죠. 0을 이렇게 주고, 그러면 원래 상태 만들었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0으로. 스케일, 아까 스케일 줬는데 0을 주고, 0이 아니고 1이죠. 1. 얘는 1일 개념이에요. 0이면 아예 없는 거고 1 개념. 마야는 1 개념이 100 개념하고 비슷하게 돼요. 100 개념. 이렇게 그럼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스케일 개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풋이라고 있죠. 인풋 추가하는 거예요. 인풋을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레디우스, 자, 우리가 팔로 합시다. 크기가 레디우스 반지름이죠. 반지름. 이 축에서 0점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8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subdivision axis는 이 면으로 지금 해서 이 입체가 된 거잖아요. 폴리건은 면이 삼각이나 사각면이 모여서 그것이 면이 되고 면이 이제 많이 모여서 입체가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점이 선이 돼서 선이 면이 되고 그 면이 만나서 입체가 된다. 근데 그 면 개수가 보면 면 개수를 정하는 거예요. 기본이 20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낮추면은 8개 이렇게 낮춰지죠. 거칠어지죠. 8개 이렇게 낮춰지죠. 그럼 되게 거친 화면이 그 면이 되게 어떻게 돼? 각이 져 보이죠. 이렇게. 하지만 둥근 거는 맞지만은 이렇게 각이 생긴다. 그럼 여기에 면을 많이 쪼개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쪼개주면 당연히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50 정도 적읍시다. 50. 레디우스가 아니고 레디우스는 아이고. 자, 리드는 자, 여기서 잘못 눌러졌는데 자, 화면 4개 화면으로 이렇게 다시 왼쪽에 보면은 뷰가 이렇게 4개로 되도록 왼쪽에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잘못됐을 경우. 자, 이 스페어가 굉장히 커졌죠. 얘를 50이 아니죠. 여기가 일단은 8로 합시다. 8로 하고 F를 누르면 이렇게 당겨져요. F 단축키 F. 자, 여기서 많이 50 정도 주면 굉장히 많아지죠. 50 이렇게. 그럼 되게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자, 부드러워지지만 굉장히 무거워진다. 무거워진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지금은 그다지 무거운 건 아니에요. 요즘 컴퓨터 사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리고 마야를 2012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014, 2015도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2013, 14 이렇게 해서 버그가 많아서 그래도 안정적인 지금 마야를 안정적인 거는 2012를 쓸 때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2012를 쓰고 있습니다. 2014, 14도 써봤는데 굉장히 무겁고 아직 버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2011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세부적으로 그 2014는 그 지금 근본적인 거는 큰 틀은 바뀐 거 없어요. 하지만 뭐 아주 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서 다이나믹 쪽에 N 다이나믹이라든가 다이나믹 쪽에 좀 바뀐 게 있고 또 그 뭐 약간씩 바뀐 근본적으로 만드는 데는 다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는 인터페이스와 툴을 좀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에 대한 걸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